그 의자만 하면 돼. 합작으로 조립이라 가지고 사람들 양쪽으로는 그 양쪽으로 여기는 그 오는 사람 대표들하고 우리 기자들은 앞에 탁자 없이 소복하게 이렇게 여 앞에 앉으시라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여 이래가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여 양쪽에 그 부분을 봐야 서로 간에 가는데 우리도 여 앉으면 함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자리는 기자분들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자분들께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은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앞으로 오셔서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지하시는 분들께 양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후보자와 기자분들을 위한 자리다 보니 과도한 환호성이나 응원 메시지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13 선거 김석호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산업수출진흥협회 김석호 회장,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현준입니다. 기자회견 진행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구미를 혁신과 변화로 미래 비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구미시장이 필요합니다. 세계시장 경제를 리더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시장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위기의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줄 아는 구미시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상전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6.13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운명처럼 살았기에 불꽃처럼 사랑하는 구미의 저자이신 구미산업수출진흥협회 김석호 회장의 구미시장 출마 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 곧 이제 고정이 다가오는데 제가 오늘 저 형님들하고 기자 선배님들 많이 모시고 또 왔는데 먼저 저 새해부터 좀 올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뱃돈 좀 주시도 받겠습니다. 의자에 올라가라 의자에.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출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오늘 저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기자회견장이니만큼 기자님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출마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우리 오신 분들께서는 좀 여기 뭐 조용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환호라든가 연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자회견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우리 기자님들은 제가 오늘 나름대로 어젯밤에 새벽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한 23초, 4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피치가 느려지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1시간 중에 10분 정도 제가 출마 해결하고 한 5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걸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더 받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10분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제가 먼저 사진 촬영을 위해서 포즈부터 먼저 한번 취하겠습니다.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시고.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정말 원근각지에서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인 만큼 제가 따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또 우리 기자님들하고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따로 내외 기빈들을 인사시키지 못하는 점 충분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구미시장 출마 선언문. 2018년 무술년 구중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구미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님들의 기자회견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위기의 구미 경제를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6.13 구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김석호는 경상북도 도인을 역임한 후 지난 몇 번의 선거에 출마했으나 제가 부족하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배우고 철저히 준비해서 출마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저는 쉼없이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보고 듣고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김석호가 구미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재의 혁명을 통한 창의적 지식으로 산업도시, 수출도시, 저력으로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는 구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풍요로운 구미, 시민 복지가 넘쳐나는 구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구미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 관계상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구미 국가공단 공장부지의 고도화에만 주력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도시 발전을 위한 공장 자동화 차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나 구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악관 간 유기적 협력 관계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첫째,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실물 경제인으로서 진취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리더십으로 도시의 활력과 비전을 풀어넣을 수 있어야 하고 전시 위주의 시장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트렌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시장 개혁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전문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김석호는 구미를 ICT 인프라, R&D, 지식재산, 시장, 창조금융, 창조문화, 창조도시 등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 혁신, 융합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로 구미 산업 첨단화, 과학기술 기반 첨단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 산업 기반 위에 신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패러다임으로 구미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구미시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유연한 정책으로 산학관이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구미시가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구미 상공회의소, 기업, 대학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4차 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전기, 전자의 산업시설 및 경제적 기반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연결하여 구미 전략산업 육성,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구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기, 전자, 공장, 자동화 차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구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이니셔티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R&D 사업비와 공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 융복합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겠습니다. 구미 경제의 핵심이 될 아이템과 물류 체인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미는 내륙 산업도시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및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군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태평양으로는 포항, 중국 시장은 군산항으로 연결하여 물류비용 등에서 내륙도시 구미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시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첫째, 돈 먹는 관광진흥 정책이 아닌 돈 버는 관광진흥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관계기관 및 단체,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명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먼저 우리 문화재 관리, 구미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구미 시립박물관 개관을 추진할 것이며 권역별 관광지원, 관광지인 비봉상권, 천생상권, 거무상권,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낙동강 자연환경 등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건축물들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선산과 낙동강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 스포츠, 레저를 통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유치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관광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것입니다.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지역 토속 음식, 관광상품 판매, 상권 등 관광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10차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차 산업 농업에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4차 산업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농 복합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주 여건을 구미의 특성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연령별 대비 구미 시민 20대, 30대가 42%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특성을 살려 주거,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고통의 심을 들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미 시민 민원을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와 청소년 테마파크를 건립하여 놀이문화와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복지 수준을 지방, 기초도시 등 중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광역 전철 개통에 맞춰 대형 백화점 프리미엄급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여 구미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구민들의 휴식과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낙동강 수변공원과 구미숲 조성에 관한 시민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신 대로 품격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로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행정중심 시정을 시민중심 시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업무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인사에 사로잡히거나 상명하복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시장이나 상사의 오류로 인한 잘못이나 비리가 구미시 공무원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인사는 특별하거나 억울한 인사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및 구미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시장과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 소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은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튼튼해지고 독성과 폐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지방의회는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과의 갈등은 지역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시장은 시의 현황과 발전을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구미시의 선출직업들 간 불협화로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김석호가 덧셈 정치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민관 합동기구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과 여성 그리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ICT 기술을 확대 설치하여 거물망 안전구미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밝힐 수 없는 정책과 비전들은 차차 소상히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저 김석호의 삶은 구미 미래 비전 연구와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구미 시민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구미 4공강 착공 망구미 대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2006년 구미 경제 비전을 위한 구미 모발 특구 건설 대통령 공약 채택 범시민 운동을 주도했으며 구거몽대 부지 활용 범시민 대책위원장으로서 구미의 R&D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몽대 부지를 산업 연구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미 경북 컨벤센터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토록 하는 등
꿈이가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제안과 실천을 해왔습니다. 노사분기로 가동이 중단된 주식회사 대합섬에 시민대표로 참여하여 원만히 타협하여 꿈이 수출 2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상하면서부터 저는 소통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꿈이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앤 비즈니스 빅뱅 세미나의 준비위원장으로서 꿈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수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꿈이의 4차 산업 선도도시로 혁신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했습니다. 김석호는 태어나서 성장한 삶의 터전인 꿈이시 현장에서 소통하며 쌓아온 간절함이 성공적인 꿈이시의 변화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꿈이 시민 여러분,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호시우행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꿈이를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석호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열정을 담아 김석호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꿈이 시를 만들겠습니다. 꿈이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김석호가 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기자회견에 함께해야 하고 계신 존경하는 기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 이내로 하고 답변이 부족하면 재질문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진행은 김석호 출마자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을 드신 겁니까? 마이크로. 우리 금명식 기자님 먼저 손을 들었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명식 부장, 뉴스 1번지 금명식 기자입니다. 이 김석호 출마 기자 출마 선언을 축하드립니다. 이 갑자기 떨리네. 제일 처음 와요. 이게 후보가 떨리는데 이게 기능을 떨리면 안 되죠. 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지난 4년 전에 그 무소속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극소는 이제 그걸 기각시켰는데, 그걸로 봐서 후비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문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고, 우선 이게 제가 사수를 하게 되었는데, 사수를 하는 게 참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염치가 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꿈이를 살린 이 마지막 기회를 제가 외면하면 평생 제가 후회하고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어서 박정희 대통령 면전에 도저히 갈 수 없겠다는 그런 제 마음 때문에 참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그 무소속 단일화 문제는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꿈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또 꿈이의 대책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게 소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잘못 넣어가지고 우리 아마 그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캔슬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어떻든 어렵게 이렇게 결정했던 게 단일화를 어떻게 일부러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잠깐만 우리 김영모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예, 한국신문고 뉴스 발행인 김영모라고 합니다. 질문 한 5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1분하고 추가 질문.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 섭외해서 이런 처음에 일찍 오신 기자분들께서 기자 오늘 질문할 게 저한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든지 한 분이 한 질문씩만 좀 해주시면은 다수 기자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경선 간단하게. 8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핵임 발표문에 꿈이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비리 문제라든가 그걸 강조하셨는데 어제도 그 어떤 특수사업 문제로 구미시청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구미시에 이런 비리를 건절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하고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방 언론에 대구에 뭐 부계사가 500명을 선발해서 모집단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350명 정도 모집단을 추출하고 나머지 150명은 어느 후보의 그 일갈로 미뤄져서 지금 선관위에 벌금 약 한 1750만 정도 2개 언론사가 맞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와 김석호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구미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모 회장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선을 탈락했을 때 저는 이미 제 지지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경선 탈락하면 제가 출마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 인사 문제는 지금 구미시가 청년도 아마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석이 아마 2년 연속 지금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 인사 문제에서 아까도 밝혔지만은 청렴도를 제 임기 내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청렴도 1등으로 전국의 1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방법 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 감사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을 전부 바꿔서 이제는 능력과 그 성과 그리고 인석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전부 해서 그 시스템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충분히 본인들이 억울하지도 않고 또 이 인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청렴도 전국 1위 도시로 만들어서 구미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예? 특수사업에 대해서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아마 조사를 한 거를 TBC하고 지금 보도를 잘못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했는데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 보도 자료가 어제 며칠 전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시정으로 저는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선의 구미가 관선의 연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민선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민 중심 시정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건 아마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여론조사에 보시면은 매일신문하고 TBC에서 폴리스치가 무슨 회사에다가 이렇게 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 보면 각 지역에 후보가 8명입니다. 8명을 김석호를 비롯해서 8명이 그 출마가 전혀 예상도 안 되는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이름이 들어가고 8명이 있고 을지역은 후보가 6명 정도 되는데 4명을 빼고 아마 김상훈 씨 시장 출마를 포기한 분하고 2분이 아마 올라가 있습니다. 후보가.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역에 8명이 나오면 제 표가 분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결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을지역에 후보들을 줄여놓으면 이게 표가 결집이 되겠습니까? 분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석호가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면 제 표를 분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조사한데 저는
그 100% 눈꽃만큼도 여기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일에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점 시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론조사 두 가지를 했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눈꽃만큼도 도움받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시민들께 믿어주시고, 저는 김석호는 끌로 파도 기본 김석호를 지지하는 데 표가 15%는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15%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에 저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모 의원 답변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영 경북 인터뉴스 대표님 전해주세요. 예, 출마기 전 축하드리고 경북 인터뉴스 최혜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만 김석호 후보는 끌로 파도 15%인데 최근 여론조사가 보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 2011년도 4월달에 김석호 지금 출마 후보님께서 꿈이 시청 앞에 22일간 단식 농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앞에 기념관 건립을 하지 마라. 꿈이가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망한다고 그때 불지지에서 22일간 단식 농성을 했는 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꿈이의 위기가 그때 김석호 의원님이 단식 농성을 하면서까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가학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국민가 위기에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단식 농성 앞에도 뭐라고 처음 물어보죠. 예. 제가 아직 정성이 우리 최은영 기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끌로 파도 김석호는 지지가 기반이 한 15% 정도 있다는데 이게 아직 아직 답보 상태고 제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이 좀 도와주시는지 뒤에 가서 호평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올라가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제 정성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제 정성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왜 의미를 깨물었는지 조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자님들하고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얼마든지 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3번씩 떨어졌지만 떨어진 만큼 그 준비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농성을 13년간 감독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상무동 지금 저 상무동 생가 바로 앞에 가면은 홍보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 홍보관이 제 생가입니다. 제 생가 자리입니다. 제 생가 자리인데, 저는 제 생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관이 원래 상무동에 추모관이 유치가 되었고, 추모관이 25,000평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된 데 보면은 지금 동상에 있는 옆에 홍보관을 거기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또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추모관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홍보관을 생가 앞으로 옮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상무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38호가 아마 37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지방 문화재 반경 250m 이내에는 이게 형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법상. 그리고 국가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의 형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경상북도에다가 그 형상을 변경해서 홍보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2번이나 도시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사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하에 좀 넣는다는 이런 빌미를 담아서 그걸 3번째 겨우 승인을 받아서 그걸 지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그게 직관직과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주변 그대로 형상을 보존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복원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골목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가는 생가다운 곳으로 복원을 해서 또 그것을 구미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 높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위배되는 그곳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언젠가는 구미시장이 누군가가 의식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생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 그 돈을 60억씩 들여서 그 추모관을 그 홍보관을 이쪽 옆에다 테마파크 있는 곳에 거기다가 신건물이 현대식 건물이 있는 곳에다 만들어 놔도 되는 걸 굳이 옮겨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는 또 이걸 뭔가 복원할 때 이 건물로 인해서 복원이 어려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의 신념이 저의 그 단신 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은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고 또 그때 홍수지를 보시는 분들이 그걸 훼손하게 되면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을 못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그런 내용도 아마 현수막에 그 철학까지 붙여놓고 있었는데 했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걸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지켜드리지 못했던 거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책감을 느꼈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영 회장님께서 먼저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전으로 발행입니다. 질문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하세요. 5공단 283만 평이 지금 분양 중단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는 대로 그리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저한테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5공단 대책이 뭡니까? 대기업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묻습니다. 두 가지 묻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유치해야 되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국민소득이 GDP 3만 불 정도 됩니다. 3만 불 정도 되면 일반 제조업은 경쟁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들은 전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5공단에 참 대기업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어떻게 기업이 대기업이 이게 뭐 최첨단 이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가가치 높은 아이템이 있어서 기업이 구미에 50%. 사실 지금 현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기업이 지금 당장은 유치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불도저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뚝심 같으면 아마 기업 몇 개 정도는 유치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문제는 구미에 지금 1, 2, 3, 4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정말에 도레이를 비롯해서 일부 한 10% 정도의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고 있는데 약 90% 정도의 중소기업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두면은 조만간에 이분들은 아마 문을 닫거나 도산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미시에서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5공단에다가 구미시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든 전기자동차든 모터보트든 경비행기든 이 세트 메이커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감을 만들어주고 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5공단의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우리 황영 회장도 분양 가격이라든가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관계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에 지금 5공단이 왜 분양이 안 되냐는 물어보는데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가 5공단에 대해서 단독을 잡아봤는데 국가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에 500만이 먹고 사는 것들이 아닌데
제가 우리 홍일학 의원님께서 직접 압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이 없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우리 황 대표님께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홍일학 의원님이나 또 우리 장석춘 의원님, 백성규 의원님 믿습니다. 저하고 세 사람이 가서 만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치수원 관계는 아마 우리 시민들의 우리가 앞으로 구미가 100년 후의 구미를, 50년 후의 구미를 생각해서 시민들과 의논해서 그런 방법을 도출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낼 거고, 그렇지만 이 구미 5공단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아니면 분양하는데, 여기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5공단의 4공단 확장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5공단의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땅장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액을 5공단의 분양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걸 재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서 분양액을 좀 낮추고, 그리고 구미시가 타도에서 구미로 전입해오는 그 기업들에게 주는 아마 이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등등을 다 찾아서 아마 하면은 지금 분양 가격이 한 30-40%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구미가 지금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또 국가 산업단지로 봐서는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또 정주 환경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근의 대구의 성서공단 같은 건 사실은 지금 아마 분양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분양 가격이 사실은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는 정주 환경이 더 문제다. 그래서 그런 정주 환경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확장단지하고 공단 분양에 대해서는 은행이 벨기에 합의다가 선을 끄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 단판을 하여튼 짓는 걸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신한일보의 이성호 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구미는 말입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들 중, 그러고 어저께 고무적으로 구미 출신 2명이 도지사 출마를 행보를 계속했을 텐데, 김성조 의원이 올림픽에 매진하겠다 하면서 어저께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페이스북으로 지금 다 했습니다. 다행히 한 명으로 가닥이 잡혀져서 구미 시민들 그리고 도의 어떤 방향이 되는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서 각설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미 출신으로서 거미환양, 입신양명해서 거미환양해서 23년간 시장을 2명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 점도 많고 또 못한 점도 많아요. 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그래서 일부 또 다수의 시민들은 구미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시장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구미 쪽에서 하는 부분 속에 허복 의원하고 지금 현재 물밑에서 선후배들이 김석호 후보님하고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호 기자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미에서 지사님 후보가 단일화된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미가 그동안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가 약 한 23년 전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성 같은 농촌도시에 사실은 이렇게 관료들이 내려와서 군수를
군정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 경쟁력을 만드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럼 의성군에 농촌도시니까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이 농업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한데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운수를 시켜줘도 사실은 저는 못합니다. 왜? 씨 뿌리는 거 등등 이걸 잘 모르니까. 구미 같은 산업도시는 사실은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누가 뭐 어떻게 하든 거기 한양에서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미가 지금 이렇게 위기가 닥친 그 원 여러분들 다 지금 구미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어렵다고 이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아프면 누가 치료해야 됩니까? 산업을 아는 사람, 산업 전문가가 이걸 수리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 살리고 경쟁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산업을 모르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기를 해온 겁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이 기반 시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준 얼마나 훌륭한 이런 유산을 우리가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화내지 마시고 저 뒤에 박수 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구미 같은 도시는 결국 산업을 모르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 어려워진 건 결국 그 대가는 바로 시민들, 자영업자들, 근로자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협력 중소기업체 다니는 근로자들이 지금 회사 문 닫을까 봐요. 전전 건강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 지금요 매출 그저 적자가 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은행 돈을 안 빌려주고 지금 뭐 일하도 못하고 저 문도 못하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바로 알고 지방자치제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 경쟁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한 가지 잠깐만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선거구에 관해 그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저도 우리 허복 그 의원님 처음에 경선 출마를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선거구에 관해 그 단일화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아마 좀 어느 정도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아마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배충호 경북중앙신문의 배충호 대표입니다.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KTX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미가 지금 기업들도 공단도 대기업이 쪼그레 나가지고 중소기업도 하고 인근에서는 노몽단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교통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석호 우리 후보께서 내용을 보면은 KTX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지사 출신인 김광림 국회의원이 구미공단에 오셔가지고 구미공단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구미의 KTX를 어렵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 반드시 구미의 KTX를 넣도록 하겠다 하면서 공약사항을 내가 보도자료를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 도지사든지 시장 나선 분들이 자유당 분들이 아무도 KTX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김석호 후보께서도 보니까 이 없는데 KTX에 구미에 오도록 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 공약해봐야 이거 안 될 것 뻔한 상황이니까 아예 그냥 묻어버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청호 기자님 질문에 깊이 감사드리고 KTX 문제는 아마 우리 기자님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저 설계 용역비를 아마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1억인가 뭐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두 분 국회의원을 믿습니다. 그 믿고 그분들이 충분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역사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KTX 역사가 지금 구미하고 이게 그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고 인동에서는 거의 뭐 1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되면은 김천 KTX 역사에서 구미에서 강변도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조속히 놓을 수 있도록 그걸 아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 그 KT 역사도 활용을 하고 또 구미는 구미 되는 대로 활용을 하고 하면은 구미가 사통팔달이 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제가 저 2003년도에 도의회에 가서 경상북도 신교통망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추진하던 게 뭐였냐면은 구미공항을 만들어서 50인석 그 직행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노선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미가 앞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구미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미, 예천, 울진, 포항, 경주, 구미 두 곳 구미와 경주만 1.1km짜리 활주를 만들면은 이 항공 노선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행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항공 노선망을 만들고 이게 서울 김포와 인천공항까지 밑으로는 김해 광주를 거쳐서 제주까지 국제 관문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망 직행을 대체시키는 그런 망을 만들고 직행버스와 그 버스 렌트카 택시까지 공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인근 지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신교통망을 구상을 전부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구미가 교통 중심지가 되고 관광 인프라를 얼마든지 구축하고 경상북도의 모든 분들이 여기 오고 또 우리가 울진이나 바닷가에 가서 영덕이나 바닷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긍정현수 조영덕입니다. 예.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여론조사 문제가 있었는데 사선 발전하시는 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당당해졌으면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를 당시에 직접 했는 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금정현수에서 직접 했는데 아까 소스를 뭐 잘못 입력시켰다고 하는 말씀은 금정현수의 치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한 번도 잘못된 거 없었고요. 중간에 저희뿐이다.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따로 이제 4년 전에 단일화 할 때 뭐 얘기입니다. 그 소스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개인 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님이나 그전 후보님이 허락하신다 하면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는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경쟁뉴스에서 이 불법 소스 적정해서 여론조사한다는 불명예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덕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불법 소스다 그런 제가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저도 후보라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고밖에 이렇게 입력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이렇게 순서라든가 뭐가 좀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내가 그 당시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그 당시에 후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상세히 모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경상투데이 박은동 기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시장 후보들을 5명 정도 인터뷰를 개인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자신들이 당 공천을 받는다,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하고 청년하고 정치 심리는
가산점을 30% 더 준다 했고 전략공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요즘 뭐 이렇게 구미 시내 소문이 많이 있다면서 김성코는 당 공천에서 배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소문이 나 있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들려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홍준표 대표님께서 전략 공천을 많이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해왔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 젊은 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이탈해서 오히려 그 타당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아무리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부패한 정당, 이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좀 당을 클리어하게 클린 정당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후보로서 본인의 강점과 단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단점이라면은 사실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집이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거꾸로 바꿔보면은 그게 또 제 장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사수까지 도전했고 이 사수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고집이나 소신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구미를 살린 마지막 기회를 정말 제가 이 기회 이편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1600명이 더 불었죠. 그래 한 16,000명 정도 되고 도서 지역에 무월, 옥성, 도계, 해평 일부, 고아북방 이쪽에는 그냥 농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농촌 관계 쪽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좀 뭐 기술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서북부 쪽 지역, 그러니까 이 농촌 지역 쪽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식 대선배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선산 도농통합지역으로서 선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많은 멘트를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구미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뭘까? 구미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구미 시민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산업단지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포커스를 먼저 맞췄습니다. 사실은 4년 전에 제가 선산지에 2가지를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4년 임기 내에 인구 50만으로 만들어서 그 분구를 하고 강동 저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